주택연금 절대 들지 마세요. 이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솔깃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이죠. 평생 일궈온 내 집 하나 믿고 노후를 준비하려는 많은 분들께 주택연금은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함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치 은행 창구에서 차마 고객에게 다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꺼내 보이듯 주택연금의 냉정한 현실과 그늘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주택연금은 누구에게 든든한 노후의 벗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후회의 눈물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가명으로 처리했고 이분들의 안타까운 경험이 우리에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박상현 68세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생활비가 절실했던 박 어르신은 3년 전 시가 7억 원 정도 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당시 월 130만 원 남짓한 연금액은 그럭저럭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나 주택 가격대를 보면 박 어르신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했죠. 박 어르신의 아파트 역시 현재 10억 원을 훌쩍 넘는 시세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때 만약 집을 팔았거나 하다못해 전세를 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떠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연금액은 처음 가입했을 때 그대로인데 주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거죠.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주택 가격 상승기에 주택연금의 고정된 연금액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해지를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액은 물론이고 거기에 붙은 이자까지 한꺼번에 토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처음 가입할 때 냈던 초기 보증료, 박 어르신의 경우 주택 가격의 1.5%라고 가정하면 대략 1,05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번 해지하면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같은 집으로는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없다는 조건까지 붙으니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수진 70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지내시던 이 어르신은 주택연금 덕분에 매달 생활비 걱정은 덜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자녀들 집 가까이에 있는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집은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릅니다.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거나 처분하기도 어렵죠. 만약 이사를 감행한다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겁니다. 최근 한 부동산 관련 채널에서도 이처럼 주택 소유권 이전이나 이동의 제한이 주택연금의 큰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자녀의 간병이 필요하거나 본인 건강 문제로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고 싶어도 살던 집에 발이 묶여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대신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67세 김성철 씨의 사례를 통해 주택연금과 주택 매각 후 투자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철 67세 씨는 현재 시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다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계시죠. 첫 번째 선택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 경우 김성철 씨는 지금 살고 있는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약 14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억 3,600만 원을 수령하는 셈이고 별도의 주거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사고 나머지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8억 원의 집을 팔아 4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사고 남은 4억 원을 연 4% 수익률 세후 가정의 금융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약 133만 원의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20년간 총 수익은 약 3억 2천만 원, 그리고 투자 원금 4억 원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20년 후에 남는 자산만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택의 가치가 연금으로 전환되어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집을 매각하고 투자한 경우는 20년 후에도 4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와 금융자산 4억 원, 총 8억 원의 자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두 번째 선택지가 훨씬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현재보다 주거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투자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 상품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은 현재의 주거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관리의 번거로움도 적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택연금의 숨겨진 비용과 진짜 함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집값 상승은 남의 잔치, 하락엔 방패막이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난 뒤에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매달 받는 연금액은 요지부동이라는 점이죠. 실제로 한 시중은행에서 제공한 정보 자료에서도 주택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를 때는 주택연금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물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때는 약속된 연금액이 유지되니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도 있지만 상승기에는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내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한다. 바로 활용 제한과 거주 의무입니다. 앞서 이수진 어르신 사례에서 보셨듯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 수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죠. 자녀의 육아를 돕기 위해 혹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또는 지병 때문에 큰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도 주택연금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채널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해졌을 때 주택연금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개미지옥. 바로 중도 해지의 높은 벽입니다. 에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해지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은 물론이고 거기에 붙은 이자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처음 가입할 때 냈던 초기 보증료,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집이라면 대략 200만 원에 달하는 이 돈은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해지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은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없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 주택연금은 공짜 점심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시는데요. 한 경제 관련 기사에서는 주택연금의 본질이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내는 초기 보증료 외에도 매달 연금 대출 잔액의 0.75%에 해당하는 연 보증료가 발생하고 이 모든 비용은 대출 잔액의 복리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물론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야 하고 지역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여전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 자녀에게 짐이 될 수도 혹은 빈손을 물려줄 수도 있다는 상속 문제와 장기적인 화폐 가치 하락의 문제입니다.
만약 연금을 받는 총액이 나중에 집값보다 많아진다면 자녀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지만 반대로 집값이 올랐거나 연금 수령 기간이 짧았다면 자녀에게 돌아갈 몫이 기대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이러한 상속 재산의 잠재적 감소 가능성을 주택연금의 주요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받는 140만 원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절대 들지 마세요. 라는 말이 정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아니 여러 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정말 이 집에 뼈를 묻을 각오가 되었는가? 입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사할 계획이 전혀 없고 지금 사는 집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한 정보 분석 자료에서도 현 주거지 계속 거주 희망을 주택연금 적합 조건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둘째, 집값 변동에 나는 정말 초연할 수 있는가? 입니다. 가입 후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혹은 반대로 폭락하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액에 만족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성향이 중요합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주택 시세에 민감하거나 마음이 자주 바뀌는 성향의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세 차익이나 투자 수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주택연금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는 것 정말로 필요 없는가? 입니다. 자녀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고 굳이 집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해 자녀들과 충분히 터놓고 이야기해서 합의가 된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실제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의 상속 희망이 주택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금 수령액 이상의 가치 차액은 상속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주택연금이 나에게 정말 최후의 보루인가? 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다른 소득원이 충분치 않아서 당장의 생활비 마련이 정말 절실한 경우라면 주택연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도 주택연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 55세가 되었다고 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가입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소득 창출 노력을 충분히 해본 후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금리, 보증료, 세금 등 부대 조건들은 꼼꼼히 따져보았는가? 입니다. 주택연금은 금리가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내는 초기 보증료와 매달 나가는 연 보증료, 그리고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계산해서 실제로 내가 받게 될 연금액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만이 노후 자금 마련의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다른 대안이나 보완책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입니다. 앞서 김성철 씨 사례에서처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목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거나 규모를 줄여 이사하고 남은 차액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투자 리스크나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미리 집을 증여하고 매달 용돈을 받는 일종의 사적인 영모기지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관계 등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 개선 노력을 주시하고 다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국가 연구기관에서는 주택 가격이 변동될 때 이를 연금액에 일부 반영하는 선택형 주택연금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지원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주택연금 절대 들지 마세요.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절대 라는 말 뒤에는 그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나에게 맞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라 는 강력한 경고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후회의 눈물을 안겨줄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오늘 이 양심 고백, 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가치관 그리고 미래 계획에 가장 잘 맞는 옷을 고르는 것처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